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84포인트, 0.67% 하락한 2195.5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6% 내린 681.6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미국의 경기 지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위원들은 완화적 통화 정책과 금융 여건 속에서 경제 성장이 완만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코로나19가 경제적인 글로벌 경제에 더욱더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의 변화에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이러한 미국장의 선전과 함께 또 미국 연준의 그 금리 인하 기조의 발언에 힘입어서 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19 이제 지역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된 종목들 들썩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료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체험권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고박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앵커님도 잘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할게요.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코스피입니다.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 중반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2186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그나마 또 중국 증시가 선방을 해주면서 함께 하락폭을 조금 줄여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혼조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하락세가 더욱더 두드러진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피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만시지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때늦은 한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후회스러울 거예요. 아, 종목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할 걸, 또는 급등하기 전에 내가 지금 찍을 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밀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 밀릴 때 우린 찍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고점 라인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나 싶으면서 올라갔는데 사실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죠.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진행되기 이전, 그냥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생기기 이전의 흐름까지 원상복구가 됐다가 다시 이번에 아쉽게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환자가 거의 100명 이상 대한민국에서도 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러면서 지수가 다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전염병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사실상 뭐 많은 분들이 걸리고 사망자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전염병 줄어들고 우리는 또 약을 개발할 것이고 백신을 개발할 것이고 어쨌든 전염병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 사스에서 또 메르스가 되고 메르스가 또 코로나19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우리는 점점 더 병이 발전해 가는 거를 따라잡으면서 병을 없애고 또 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고 하면서 계속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지만 지금은 신종이지만 또 나중에 가면 우리는 신종이라 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병이 잡힐 거고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을 과거 메르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 구간이었습니다. 2015년도 정확히 6월 2일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 고점을 찍은 게 왜 고점을 찍었었냐? 그 당시에도 정말 안타까웠지만 이 메르스의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염병이 없어져야 되고 이 전염병이 정말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시장 영향 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이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해진 만큼이나 종목이나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출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뭐다? 지수적으로 보더라도 우상향이나 반등세가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뭔지를 오늘 꼭 알아가야 된다. 이제 넘어간 거, 이미 올라간 걸 가지고 한탄하지 마시고 새롭게 올라갈 거를 찍을 기회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고박사 전문가님 역시나 코스닥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지만 하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하락세가 더욱더 두드러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시총 상위단에는 없지만 일단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은 손소독제, 네. 알코올, 에탄올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셀리버리요. 23.96%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힘을 네. 내지 못하고 더욱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의 뭐 소나기 느낌이다 이렇게 소나기?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을 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을 지금 저점 매수를 기회를 주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지금 고점에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뭐 지속적으로 저번 주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시장의 지수 그 고점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메이저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매수를 섣불리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테마 위주의 장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통한 테마를 확정 수익을 지어나가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고점에 물릴 위험도 없고 사악을 다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확정 수익을 내고 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 673포인트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파동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673포인트 라인대를 이번에 다시 한번 밑꼬리를 통해 좀 잡아주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직전 고점 박스권 상단을 저항을 맞아주고 돌파 이후에 재차 상승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는 이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한 종목을 사가지고 큰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확실하게 시장 방향성, 특히나 메이저 수급을 확인하신 후에 종목을 편입하셔도 늦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고점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에 또 첫 사망자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을 내일장 정도에 주고 그대로 이제 음봉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조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관점보다도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테마의 이제 좀 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환율도 사실상 지금 전고점을 좀 갱신을 하기 위해 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메이저 수급 또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떠한 종목을 사서 지금 당장 승부를 보거나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안전화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가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지금 매매만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 되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탭을 쉬어가시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알소포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요, 갑자기 튀어 올랐죠. 12시 기점으로 해서 4,025원까지 올라섰는데 꼬리 달고 살짝 내려오면서 6.94% 그래도 급등했습니다. 3,7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조용하던 종목이었는데 일별 시세 보면은 그러다가 지금 4거래일 때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택근무 관련해서 이 종목이 있는 건데 혹시 그러면 이것도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제 알소프트라는 게 이 저점에서부터 상승세가 대략 한 40%가량 나아졌다 볼 수 있겠는데 왜 올라갔냐?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걸리게 되면은 사실상 안 걸리더라도 또는 걸린 사람과 밥을 먹거나 접촉을 했다라면은 격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격리를 하게 되면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당연히겠지만 직장인이라든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쨌든 일을 해야 되고 일을 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격에 의한 일들, 이 원격지인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집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알소프트라는 기업이 상승이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소프트가 국내 원격 지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더라도 다른 곳에 있는 프로그램, 다른 곳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원격 프로그램의 70%를 알소프트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점률이 높다라 볼 수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원격 지원하고 그냥 집에서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5G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RTE라는 게 있습니다. RTE라는 게 뭐냐? 바로 이제는 이 5G 시대라면은 내가 여기에 있어도 해외 어디든 간에 또는 지방 지사든 어디든 간에 여기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경영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굳이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지금 다들 출장 다니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는 출장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화상으로 실제 우리는 작전을 짜거나 아니면 실제로 회의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문제가 있다 한다면은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격 지원으로 도와주게 되는 그 기술이 RT 기술이고 5G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소프트는 뭐다? 지금의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5G에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코로나19도 있겠지만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게 5G 관련된 기술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대림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도요, 오늘 2,090원까지 올라섰지만 꼬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3.3% 상승하면서 1,72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이내 좀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림제지가요, 코로나19와 관련됐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제지주가 왜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마트에 장 보러 가시는 분들이 직접 가지 않으시고 택배를 통해 택배를 통해 이제 물건을 많이 시키신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 관련된 테마를 좀 입주를 엮이면서 이제 종이에 관련된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큰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을 특징을 좀 들고 왔는데 이 종목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에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종목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손세정제라든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단 종목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좀 보였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대리님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고점 라인대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맞으면서 지금 오늘 장중에 25%가 좀 급등이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다 뺐습니다. 한 약 20% 정도를 하락을 시키면서 오늘 장 마감 때 1,720원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이렇게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상승도 가파르게 좀 나와줄 수 있지만 하락을 할 때도 가파르게 하락을 한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좀 나와줬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 익절이라든지 아니면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줬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좀 통해서 확정 수익을 좀 지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약 100%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을
다시 한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금 매매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뭐 확진자가 급증이 되고 있으면 사망자가 나온 이러한 시장에서 더 갈 수 있다는 생각보다도 지금은 약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항상 지금 투자자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수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을 항상 추격 매수하시는 습관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을 만약에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바닥 구간에서 미리 선취매를 해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마 지금 시장을 보신다면 종목을 고르는 폭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부자가 되기 위한 매매법은요.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매를 통해서 지금 좀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뭐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돈을 잃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보다는 항상 미리 사서 미리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지 않은 종목을 사서 기다렸다가 급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 가지고 가시는 것이 가장 큰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한 끗 차이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면 파느냐, 올라갔을 때 사느냐,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라는 전략을 항상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취매하는 것이 가장 큰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박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먼저 키다리 스튜디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5,500원인데 하루 만에 초고가 수익률 7.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요. 우리한테 매수의 기를 딱 주더니 2시 기점을 해서 올라갔네요. 4,960원까지 올라섰고요. 4,8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다음 이슈를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웹툰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오늘 잘 올라갔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되게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관도 많이 사가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종목을 어제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한 종목을 준비를 할까 하다가 웹툰 그러니까 완전 지금 시장과 어울리지 않은 종목을 좀 들고 온 게 바로 이 키다리 스튜디오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종가상 약간의 윗꼬리를 달면서 빠지긴 했지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래일 전이죠. 이거래일 전에 이미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윗꼬리를 지금 물량을 다시 한번 소화해주면서 전고점 라인을 지금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려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급하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은 뭐 3%, 5%, 6%, 7% 이렇게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한번 들고 가 보시면 더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영업이익 또한 굉장히 좋고 기관들의 수급 또한 여기 상단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면서 지금 전고점을 지금 소화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는 그러한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직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선취매하는 전략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SE입니다. 매수일은 2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2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아직 1.36%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열심히 힘을 내는 모습 보여줬어요. 2.52% 상승하면서 1,83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면은 그때 1월 초에 딱 그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그 뒤에는
그런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총선 수혜주, 창당 수혜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네. 거래량도 터졌다 하는데 아직 미비하거든요. 네. 거래량 없이 조정 받는 구간에서 선취매를 했으니까 약간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네요. 이게 지루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돈 못 벌어요. 아 그래요? 좀 네. 기다리면.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가지고 이 종목 나름대로 지금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좀 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종목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잘 갔어요. 전부 다 잘 가서 제가 그때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그 단기적으로 볼 종목인지 아니면 끌고 가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저는 항상 구분을 해서 드립니다. 구분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면 이 종목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만한 종목을 좀 사시면 되고 아니면 눌림목 선침해하는 자리에서 약간의 텀을 두고 수익을 주고 안정적으로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슈가 좀 여러 차례 나와줬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아주는 자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도 같이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란 표현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져주면서 전고점을 알 때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서 제가 이 종목을 좀 소개를 좀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일전부터 보유하신 분들은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지루하셨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을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이 종목 분명히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좀 들고 왔고 흐름 또한 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봉상 흐름도 상당히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없이 이 종목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믿고 사셨으니까 조금 더 믿고 홀딩 해보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현대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2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1.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우리가 매수한 날 상한가에 갑자기 쭉 올라가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 다음번에도 우리에게 또 수익 실현의 기회를 딱 줬어요. 2월 11일에는 5,900원까지 딱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예. 현대차가 잘 가고 있고 또 GV80 그 네. 좋은 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이 가요. 종목도 처음에 드렸을 당시를 한번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래량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이 나와줬을 때 거래량, 그다음에 조정을 받아줬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조정을 받아줬을 때 거래량이 현저하게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거래량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을 항상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GSE도 보유를 하셔도 되고 이 현대업 같은 경우도 제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만 그 첫 번째 상한가 자리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보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아직까지도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다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한이 된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율주행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준비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작년 4월에 자율주행차법이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제도적인 이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마련된 거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율주행 차법에 대한 하위법이 입법 예고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자율주행차가 진행이 된다. 자율주행차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시범운행 지구가 있어야 돼요. 아직 자율주행차를 우리 일반 도로에다가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막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시범운행을 할 수 있는 지구가 있어야 되고 그 시범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제 국토교통부에 미리 계획서라든가 미리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다 한다면은 시범 운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지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 이번 법안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언제 어디서든 계획만 있다면은 시범 운행을 할 수 있고 자율주행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 자율주행에는 기술이나 상용화가 좀 더 빨리 앞당겨지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자율주행이 어쨌든 법안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려면은 꼭 있어야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지난번에 퍼블릭 클라우드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종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네, 그때 다른 종목이겠죠. 그럼 달라요? 네, 그쵸. 종목이 다르죠.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상 아까 자율주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으로 이 차가 앞에 차가 어떻게 오면은 또는 어떻게 5G가 오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앞에 차가 빨리 가야 내가 낄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딥러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꺼내와서 다시 이거를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그 경우의 수를 넣고 새로운 경우의 수를 넣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려면은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넣었다가 나중에 또 빼서 쓰고 또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넣었다가 또 필요할 때 빼서 쓰고 계속 똑같은 데이터 또는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야 된단 말이에요.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럼 그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냐? 메모리 반도체로 들어갑니까? SSD? 아니요. 지금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갈 만큼의 그 양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그럼 그 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저장 공간이 뭐냐? 그게 바로 클라우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국내 35조 규모의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각 기업마다 클라우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란 가상 저장 공간이죠. 실제로 서버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층 또는 몇 층을 쓰잖아요. 근데 그 서버실이 이 가상 저장 공간에 모두 들어가서 서버라든가 네트워크가 다 클라우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 층, 두 층 쓰던 게 한 방 안에 끝나는 거죠. 왜? 가상 저장 공간 안에서 서버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만들기가 힘들죠. 자본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네가 이만큼 해주고 너네도 퍼블릭 클라우드 이만큼 도와주고 이만큼 쓰라.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란 거의 사무실을 공유하듯이 클라우드를 공유하면서 이 클라우드의 이 정해진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빌려주는 그게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거의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쓸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란 기업에서 거의 뭐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중 하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마르스 전문가님 이렇게 어려운 거 소개해 주실 때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요? 아세요? 딱 클라우드 사업 하시고 인공지능하고 이게 다 들으면은 사실 더 헷갈려요. 그래서 키포인트 단어만 몇 개 들으면 종목들이 유추가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종목은 뭐예요? 지금 다가올 총선과 이 클라우드 관련된 공통된 그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오픈베이스를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가 사실 2020년 1월 달에 한번 이슈를 받고 나서 보시게 되시면 아까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아까 처음에 시장 얘기를 해주실 때 주가가
사실 상단에 있다가 코로나 관련된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하락을 했고 주가 다시 회귀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좀 다시 빠진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딱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슈를 좀 받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좀 해줍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관련 오픈 베이스를 오늘 준비하신 것이 아닌지 기술적으로 지금 장기 평선을 정배열로서 만들면서 우상향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슈만 받아준다면 언제든지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을 오늘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픈 베이스를 오늘 예시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베이스 정답 맞아요?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5글자는 아닙니다. 5글자 아니에요? 오픈 베이스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또 뭘까요? 기업을 진단한다고요? 사실상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실적부터 시작해서 공시 모든 것들을 뜯어보기 쉽지 않은데 이걸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러니까 실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금까지 모든 기업에 대한 경우의 수,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됐더라,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됐더라 이러한 경우의 수들을 입력을 시키고 딥러닝을 시켜서 이제는 이러한 기업은 이렇게 된다. 이러한 기업은 이러하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업의 부실을 진단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 기업의 부실을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한지, 기업이 지금 뭐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 이거를 결정짓고 어느 정도 분석치를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 DNA,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DNA는 우리 몸 안에 있는 DNA가 아니라고 했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세 개를 합해서 우리는 DNA라 부릅니다. 그 DNA에 총집합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지금 이 기업이다.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 진행하죠. 인공지능 사업 진행하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모든 데이터 네트워크에 모든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데이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찾았어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아마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맞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솔루션. 네. 한번 저를 믿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딱 나누시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친환경차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더 맞아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친환경차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150% 정도 차량이 좀 판매가 좀 많이 좀 증가를 했고요. 현대차 또한 지금 아시겠지만은 수소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매출액 또한 사상 최대 매출을 좀 찍어주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고 앞으로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조를 좀 마련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전부 다 시선이 코로나를 가 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사야 될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분야가 바로 이 수소 전지차 관련, 그러니까 친환경차 관련된 종목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러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 힌트 두 번째 열어볼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현대차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MOU 맺어가지고. 네. 근데 좀 지난 이슈 아니에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예. 뭐 주가 별로 크게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막 현대차에 국한된 문제가, 그러니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들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뭐 해외 주식을 사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지금 매매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실 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실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을 잘 선별해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 납입을 하고 있는 현대공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40% 이상의 수익을 좀 받아가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부품을 납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푸주에도 지금 그 부품을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 4천억 정도, 6년 동안 4천억 정도 자동차 부품주에 또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슈를 좀 받았었는데요. 지금 삼박자가 다 얼어졌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때, 이러한 종목들을 빼놓고 가신다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와줬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 또 후회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늘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고,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눈 크게 뜨시고 오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추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수소차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소차도 대장주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종목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갔던 종목 중에 유니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소와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정책 이슈가 있을 때 저점 대비해서 대략 뭐 상승세가 3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유니크란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전고점 라인대를 충분히 돌파를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유니크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니크 말고 또 본다 한다면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온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등락이 좀 심해요. 유니크보다도. 그래서 등락폭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대우부품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과거 2019년도로 보자면은 사실상 대우부품보다는 유니크가 더 많이 갔다. 대우부품은 12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대우부품 아니면은 유니크 둘 중 한 종목이지 않을까 거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으로 추려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 한번 열어볼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DPC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DPC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DPC의 기술적인 흐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거 DPC를 거꾸로 돌아가면은 이 종목의 그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사실 이러한 패턴 자체가 단기간 내에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패턴으로서 굉장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DPC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 DPC를 공략을 하실 때 이 바닥권에서 미리 사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이나 약간 쉬어가는 조정 구간에서 미리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는 딱 이 급등이 진짜 상한가가 나오기 전인 이 여기서 조정을 받아주는, 거래량 없이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조정이 나와줄 때 거래량이 좀 약간의 조정이 거래량도 같이
하락이 나와주면서 조정이 나와주는데 주가는 오히려 조정 시에도 우상향을 조금씩 해주면서 위로 상승이 나와주는 패턴. 이러한 패턴이 재차 수급이 붙어졌을 때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갈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딱 이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 이후에 5일선 지지, 11선 지지 이후에 재차 급등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제가 이미 급등이 나오기 전이 이 자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멘텀과 힘 그다음에 기술적인 분석까지 이미 마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매수를 그러니까 빠른 종목 크게 빠른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조금 공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종목을 꼭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으셨다가 공략을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르스님 데이터 솔루션, 고박사님 유니크 이렇게 왔고요. 뉴로스도 보이고요. 우수 AMS 정답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르스 선생님 정답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고박사 전문가님께 GMB 코리아 우수 AMS 또 와 있습니다. 신사 중에 신사 마르스님 화이팅 무료 체험하고 싶어요. 데이터 솔루션 아닐까예? 라고 보내주셨고 데이터 솔루션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고박사님 팬이시래요. 마르스님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보내주셨고 플리토, 엑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의 키다리 아저씨 최고의 전문가 고박사님 몸짱 기원 화이팅이라고 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가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자, 정답. 데이터 솔루션. 저 맞췄네요. 많은 분들도 맞춰주셨는데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굉장히 저 체험권. 네, 잘 맞추셨습니다. 체험권. 네, 앵커님이라서 예, 제가 힌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드리기 좀 힘들고요. 근데 우리 맞춰주신 분들은 다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굉장히 실력이 날로 드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3법 때 이슈를 받았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도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으로 기업의 부실을 진단하는 사업도 진행하기 때문에 최근에 5G,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이 기술 안에서 뺄 수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급등세가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재반등세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하락하고 급락한 거에 비해서 종목의 등락폭은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비해서도 강한 종목이고 그래서 시장이 반등만 나온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세가 나올 만한 종목이겠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네, 시초가 이하로 매수하시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5,300원 라인대 목표가 잡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라인대는 저점에 4,500원입니다. 이 매물대 구간이니까요. 이 구간 꼭 지키시면서 손절가 4,500원, 목표가 5,300원 잡으시면서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5,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 네. 오늘 원래 또 워낙에 수익률을 빵빵하게 주셔가지고 네. 이 종목도 기대가 되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근데 방금 앵커님께서 빵빵 얘기하시는데 왜 저를 배를 보시면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저 여기 하시거든요. 볼 봤는데? 아닙니다. 방송 다시 보시면은 빵빵하게 줬다면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아시겠지만 그 온라인 무료 방송 굉장히 오랜만에 합니다. 맞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종목 공개해드리지 않습니까? 거의 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0개 중에 8개 달성했습니다. 클리오,
날라갔죠. 유라테크 날라갔죠. 뉴트리 날라갔죠. 좀 써놨습니다. 메가앤디 날라갔죠. 대우부품 날라갔죠. 범양건영 날라갔죠. 현대공업 날라갔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20%, 30%, 짧은 기간 안에 40%가 날아가고 시장 자체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테마성이 지금 코로나19 쪽으로 다 쏠려있지만 그와 관련된 종목 없이 엄청나게 큰 수익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점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수익을 다 보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드린 종목들 시장이 지금 빡센 건 상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린 종목들 다 안정적인 종목들 밑에서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고 시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큰 수익을 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또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종목은 하루에 찾으면 몇십 개쯤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 박사가 왜 이러한 종목을 이러한 시장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러한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 공략하고 저러한 시장에서 저러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초보자분들 꼭 오셔가지고 꼭 도움 받아가시고 종목까지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전략 좀 한번 챙겨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안타까웠지만 16호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매도 관점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박사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메이저 수급 확인해야 돼요. 지금 메이저 수급 계속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시장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테마 종목은 확정 수익 내는 게, 그러니까 손해 안 보고 확정 수익 내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3% 5% 더 먹을래다가 뭐 다 놓치고 손절 치면은 그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 확정 수익 내고 가셔야 되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미리 사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혹시 석양 보셨어요? 석양이요? 못 보셨죠? 봤습니다. 바쁘셔가지고 예. 저 보고 왔는데 네. 태양이 엄청 빵빵하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운을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받으셔야죠. 오늘 보니까 오늘 앵커님 주신 이 기운 덕분에 종목이 20% 갈 거 상한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 상한가를 안 가면 우리 앵커님 때문에 상한가 안 간 거니까요. 다음 주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종목, 그다음에 특별한 고박사만의 전략을 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요. 뭐 종목도 좋습니다. 종목도 오늘 뭐 드릴 거지만은 종목뿐만 아니라 전략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바로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고박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